안녕하십니까. 광주 ESD 교원연구의 소개를 맡게 된 교사 윤정입니다. 지역 차원 ESD 활성화 사례를 광주 ESD 교원연구회를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라는 목표 아래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유초 중고등 교사 총 47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교육과정 내 ESD 분석, 광주의제연계 ESD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단체 프로그램 컨설팅, 유초중 ESD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ESD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교사 연수, 현장 답사,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과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실천 사례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회원이 학교 현장에서 ESD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과물은 연간 활동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공정무역 카페 창업 프로젝트,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지구와 건강을 살리는 초록밥상 등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SD 지역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교원연구회를 중심으로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 SDGs 실천사업단, 생태문화마을사업단, 국제기후환경센터, 지역사회 환경단체,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정, 학교, 마을, 지역사회를 연결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단체와 연구의 협력 사례입니다. 단체에서 지역의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연구의 선생님들은 이후 개발 회의에 함께 참여하며 노하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1차 개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질 높은 우리 지역의 ESD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컨설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는 빗물, 자원순환, 초등 금융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관과 지역단체가 학교 축제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으로 학교 ESD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때 학부모회와 지역사회단체가 함께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체험형 ESD 교육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그린 동네 만들기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연구의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학교와 연계하면서부터 학생을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인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지구온도 1도씨 낮추기 녹색 커튼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학교 벽에 녹색 커튼을 직접 조성하고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네트워크가 모두 참여한 ESD 박람회입니다. 2011년 우리 마을 패키지 투어부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로 진행된 내 삶을 바꾸는 챌린지까지 우리 지역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연구의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는 첫째, 교사들의 ESD 역량이 신장되었고 둘째, 학교 및 지역사회 ESD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교원연구회가 담당하였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양질의 ESD 프로그램이 학생 및 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ESD 수업 모델 사례를 자료화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konnichiwa, 니와우, 헬로. 한국 환경교사 모임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저는 환경교사 신경순입니다.
환경교사 모임은요, 2004년에 환경과목 교사들이 모여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환경과목은요, 한국에서 1992년 리우협약 이후에 1996년도에 환경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었고요. 환경교사는 2000년부터 임용이 되어서 현재 50만 명의 교원수 중에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첫 번째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 프로젝트 발표 대회입니다. 2012년에 시작됐고요. 2014년, 2016년 이 사이에는 환경부 주최의 공식 행사로 자리 잡았네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두 번째 활동은요. 지구촌 전등급이에요. 우리 모임은 2013년부터 세계자연기구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울 도심에 떼지어 모여서 청소년들이 플래시몹을 펼칩니다. 2013년 당일에만요. 15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해 주셨고요. 서울시 전기요금 23억 원을 절약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세계자연기구는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한국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된 뜻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 그린멘토 도서를 발간했는데요. 2014년도에 175명의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직업 전문가를 인터뷰하고요. 집필하고 완성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후에 여러 기관과 환경단체들의 특강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요. 2014년에는 한국교원대와 2020년 순천대학교에서 환경교육과가 폐과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 폐과 반대 행동 펼쳤고요. 다행히 환경교육과는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을 소개해드릴게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환경교육에 대한 축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5가지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했고요. 언론사 제보했고요. 교육부에 팩스 민원을 접수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서명을 받고요. 국회를 방문하는 활동을 반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5,022명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총론 범교과에 삭제된 환경교육 복귀 요구는요.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때 슬로건이 뭐였었냐면요. 멸종 위기종 환경교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 소개시켜드릴게요. 환경교사 급감에 대한 문제를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정감사 안건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환경교사 위기를 호소했고요. 2016년 환경부에는 환경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와, 2017년 환경부에서는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환경교사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활동은요. 환경교육은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요. 환경교사에 대한 선발 요구, 환경교육과를 지켜주세요.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올해는요. 지구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418ppm을 걱정하는 82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요. 기후기상 환경교육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국정감사, 국회 토론회 이후에 201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 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되었고요. 2021년 올해는요. 국회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실시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아홉 번째는요.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역량에는 생태갑수성, 가치관에는 지구생태시민, 중학교에서 환경과목을 필수로 하고 고등학교에는 융합환경과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냐고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중고등학교 과목에 환경과목이 존재하고요. 영국은 25개년 환경교육을 발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일주일에 2시간의 국가 이슈 수업을 한대요. 자연사, 기후위기, 미래 에너지를 학습한다고 하네요. 캐나다는요. 2030년 학교 탄소 중립 80%를 달성한다고 하네요. 와, 너무 놀라운 일이네요. 대만은요. 2018년도에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환경교육 목표 5가지를 반영했어요. 환경윤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 재난대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요. 우리는 2028년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숲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학교 환경수업, 언론사 제보, 국회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 교육법 개정 제안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시급합니다. 이상 신경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땡큐. 텃밭을 통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교육농 협동조합을 소개하게 된 송남초등학교 교사 조경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농 협동조합은 교사농부이자 농부교사로 교육 현장과 논밭, 농촌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대화와 공부, 경험, 그리고 우정으로 교육농의 질문에 함께 답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2년 농사학림을 거쳐 2014년 시작되었습니다. 농사학림은 2012년 1년간 홍동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농사를 지으며 우정을 나눈 학습 모임입니다. 이후 저마다 학교 텃밭을 시도하고 워크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학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합총회와 교육농 축제를 열고 있고 2016년부터 교사 직무 연수 및 정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오늘의 교육에 교육농 활동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고 교육농 진과 단행본, 교육농 우리 학교에 논과 밭이 있어요를 출간하여 교육농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사례입니다. 충남 거산초에서는 2013년부터 학부모와 함께 거산 가족농장을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 텃밭 활동과 생태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산 학성여고, 서울 삼정중, 고양 성사중학교에서도 퇴비 만들기, 체중하기 활동을 통해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텃밭 활동을 통해 절기를 배우고 몸 안에 계절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또 학생의 말처럼 교육농 활동을 통해 주변을 관찰하고 시야를 키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의 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육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논과 밭이 있어요라고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 일상을 바꾸고 세계와의 관계를 생태적 삶과 교육으로 연결지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선정입니다. 저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가 마을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사례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에 찾아가는 자연학교,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장수천 생태치유학교, 그리고 순천의 동천 마을교육과정입니다. 3개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 모임과 단체들입니다. 인천의 경우에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교사 모임, 그리고 저세 네트워크, 인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함께했고요. 순천의 경우에는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그다음에 순천시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그린해설과협의회, 노마놀자 우리마을교육연구소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남 환생교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다시 생태치유, 장수천에서의 생태치유 프로그램은 인천에는 남동초등학교 교사와 그다음 환생교와 남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와그라그 도서관이 함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연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어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각 5개의 주제와 11시간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시간은 생물종, 그다음에 습지, 그다음 생물 다양성, 그리고 현장 나와서 탐조 또는 탐사를 하고요.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이야기 만들기를 하는 그런 순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세 자연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논생물 자연학교, 금개구리 자연학교, 제비, 겨울새, 두루미 수업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동천마을교육과정입니다.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하천 중에 동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요. 이 동천 주변에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와 학교 교사, 지역 활동가가 모여서 동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마을교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사와 마을교사가 함께 생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와 동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용 학년을 확대했고 동천의 바다쪽 끝 순천만에서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장수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천 마을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수천은 상류의 관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류에 송도 갯벌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산과 하천과 갯벌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예술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 프로그램을 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삶,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마을 협력을 위한 환경교육 사례에서 학교 교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의 프로그램들이 잘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마을의 교육활동가가 지역 특성을 활용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교사가 함께 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을 교육활동가가 학생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은 삶을 바꾸는 실천적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와 마을에서 환경교육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반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의 교사들이 마을과 협력해서 환경교육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